안녕하세요. 초등영어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초중 9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9년이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영어 하지 말라.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가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은 왜 또 빼먹었느냐?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까지 최소한 고1 과정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는다면, 끝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점은 초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래서 9년 동안입니다. 이 9년 동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당연하죠. 내신이죠. 별거 다른 거 있습니까? 내신 잘 받아야 되고 3, 6, 9, 11 치는 모의고사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고3 나중에 졸업하면서 이제 정시, 수능 잘 봐야 되는 거고, 그겁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구하면 이거예요.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능력. 자, 수능이란 말 자체가 수학 능력 평가를 줄임말이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너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걸 미리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게 수능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영어는 뭐냐? 영어로 된 컨텐츠, 교재가 영어로 원서로 되어 있을 때 그 원서 읽고 나서 너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 요약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추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석사 과정에서 대단한 진리 탐구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딴 거 안 합니다. 학사 과정에서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를 빨리빨리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 어디서 생기는 거죠? 두 가지죠.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오지? 결론 추론해보는 거.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추론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대학교에서 원하는 추론 능력은,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추론 능력은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자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글의 구조만 파악하면 최소한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어 영역에서는 글의 구조만 파악할 수 있으면 추론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말이야 총 몇 동이 있고 각 동에 층수가 몇 층이 되고 말이야 모양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 정도만 파악이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뭐가 어떻게 있는지,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대충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내가 어디에서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40번입니다. 40번 문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요약되어 있는 거 이걸 힘들어하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예요. 그러면 글의 구조가 파악이 된 거죠. 앞에 한 두 줄 읽어보면 요거 비교 대조했는데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두 개로 제한이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파악이 되고 나면 이 문제 금방 풀 수 있어요.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 A, B에 들어갈 거 단어를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의식은 말이야 통제 가능하고 의식은 생각과 땡땡을 다루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땡땡에 해당되는 걸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거면 40번 문제로 나오지가 않겠죠. 본문에 올라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의식 쪽에서 생각과 무엇을 다룬다라는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있는 거죠. 또 없는데 이러다가 막 심장 쿵쿵 뛰고 땀 찔찔 흐르고 막 그렇게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글의 내용이 두 가지로 했죠. 의식과 잠재의식이잖아요. 그럼 의식이 어떤 특징이 있다면 잠재의식은 의식의 반대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이 글이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설명 방법은 비교 대조야. 여기까지만 파악이 되고 나면 의식에 해당되는 거면 반대로 반대의 특징은 잠재의식에 해당될 것이고, 의식에서 잘 보세요. 잠재의식은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을 다룬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은 감정을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건 누가 다루는 겁니까? 당연히 의식이 다루겠죠. 이렇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간단한 요령이죠. 그죠? A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은 B에 해당되겠지. 요 정도 추론하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죠. 애초에 이 글이 비교대조야. 그리고 비교대조하는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제가 가져가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식이죠. 클래식.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다 교육학 박사들이기 때문에 요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 nature 또는 nurture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요거 나오는 거 당연히 이쪽이겠죠. 양육, 교육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비교 대조, 그 다음 비교 대상이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 단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이 단지를 어떻게 들어갈지 나갈지 금방 파악되는 것처럼 글도 어떤 식으로 설명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내용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인 것들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제가 설명드렸던 비교대조, 그다음에 서사. 이 남학생들이 이 서사로 설명하고 있는 글을 정말 싫어합니다. 시간 단위로 넘어가든 아니면 사건의 흐름을 가든 서사라는 게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정말 싫어요. 남자애들은 비문학을 좋아하고 여자애들이 이제 문학을 좋아하죠. 그렇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던 여자 학생들은 이런 글을 정말 쉽게 파악을 하고 남자아이들이 요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 인과, 설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의 구조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국어 시간에서는 설명 방법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주된 설명 방법은 뭐지?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글의 구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문장이 되는 이 글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글이 어떻게 구조가 파악이 된, 이 글의 구조가 어떤 거지? 라는 것만 빨리 파악이 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쯤 있을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금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9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수능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네, 빨리 요약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나서 추론하는 거. 그 추론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다? 글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약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자, 초등 과정에서는, 중등 과정에서는, 고등 과정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초등 과정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고등 과정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런 활동들을 하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초등 과정이라면 그냥 다독이 최선입니다. 예. 아직 영어 단어도 몇 개 알지도 못하고 해석, 독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원서 읽어보세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영어에는.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국서를 읽는다면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는 양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까지는 저는 국서를 많이 읽으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서를 읽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원서를 읽으면서 이해도 잘 못하는데 원서를 읽으면서 학습을 하면 그렇게 시간, 노력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마인드맵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이제 비문학 다독을 해야 되는데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땡기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역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두세 권 진득하게 진지하게 읽으면서 요약도 하고 공부를 좀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는 건 거기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이런 거 있죠. 고릴라 실험이라든지 마시멜로 실험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서도 종종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안 나오고 좋은 내용이 없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릴라 실험, 마시멜로 실험 이렇게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교육학에서는 발달 이론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발달 이론에 관련된 지문들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꼭 이런 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솔직히 다 알려주잖아요. 시험에 이거 나온다, 뭐 나온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요약을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거나 학원에서 알려주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언어 영역이 좀 길어지고 나면 비문학이 좀 많아지면 아이들이 막
버벅버벅 거리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선생님들이 떠먹여준 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고, 두 번째는 읽은 걸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약하는 그 연습이 좀 많이 돼야 그 다음에 자기가 요약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한 걸 보고 읽고, 중요한 개념은 암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런 책을 읽은단 말이야. 여기 나온 게 이렇고, 여기 이런 내용,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된 겁니다. 자, 초능 영어는, 초등 영어 정말 중구난방 여러 가지 정말 많죠. 그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9년을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9년 동안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를 낼 수 있게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하고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